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8일 3월에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도 경제 심리 악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요, 지난 2019년 9개월 동안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경기가 부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경제 성장률 2.0%를 겨우 유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2020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2.3%의 목표를 설정했지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1월 달에는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경기 부진이 이제 완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2020년 3월에는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목표를 2.3%를 설정했다가 급기야 지난 2월 27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 전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은 지금 소비가 분명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각 기관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경기 전망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태로 말이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충격을 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난 1, 2월 달 수출이 말이죠, 무려 17%가 넘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크나큰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제조업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 말이죠, 그 공포는 한국 경제에 크나큰 위험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한국인 입국 제한 금지가 무려 10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그 충격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말이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 출장이 막히면서 사업 계획에도 그 기업들의 큰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독일에서 그 예정된 신제품 박람회도 지금 줄줄이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지금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모든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의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최소 37조에서 최대 147조 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국내 내수 시장의 냉각입니다.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말이죠, 골목마다 문을 닫거나 고객의 발길이 또 끊긴 식당과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요, 자영업자 가운데 무려 90%는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조짐이 안 보이자 주요 7개국입니다. G7 국가들은 긴급 대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미국이라든가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0.5%를 긴급 인하시켰고요. 일본과 유럽에서도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추경안을 통해 지금 11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금융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수출이 42.8%이고요.
10대 기업들의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은 무려 65.9%로 더욱더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기업인들이 해외 출장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해외 지사들과 서로 왕래도 해야 되겠죠. 또 바이어들이 내한등이 막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무려 11.7%가 감소한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나갈 수도 없고 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달 수출 지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이번 사태는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은 우리가 겪었던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넘어설 정도로 정말로 엄중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요, 최악의 경우에 0%대 성장 전망을 하는 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요,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파산 방벽부터 쌓아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맞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경제 충격의 여파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소비가 부진되게 되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위축되게 되면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악화되면 기업의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득도 감소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되게 되면 부실 증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월과 3월에 말이죠, 소비 부진으로 우리나라 국세인 법인세와 기업들이 소득이 악화되면 당연히 법인세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부진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세수가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출과 수입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적게 되면 수입 관세도 분명히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세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항공업계는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항공사 매출이 전년보다 5조 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항공업뿐만 아니라 여행업, 서비스업 모든 업종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위기만 지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칫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기회마저 놓칠 거란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만병통치약이었던 통화정책도 이번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보다는 안전자산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국내 개인들이 증시에서 저가 매수 나서는 모양인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월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13% 이상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은요, 저가에서 매도하고 고가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는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안전자산인 부동산도 꾸준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집을 사는 타이밍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저소득층의 노동자, 특히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특별히 가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1분기 실적이 말이죠, 나올 4월에는 충격파의 크기가 처음으로 숫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요, 올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90년 이래 3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마 중국도 1, 4분기에는 0%대, 한국과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해봅니다. 유럽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3월 한 달여간의 충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과거 다른 사태와 달리 이른바 V자형 반등을 이루지 못할 거란 비관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경기가 바닥에 머무는 U자형, 더 나아가 L자형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일이죠.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7.8%,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은 7.6%가 폭락했습니다.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잠시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했지만 폭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 폭락은요, 이번 사태 공포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주식이 대폭락하는 이유는 기름값이 더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제유가는요, 지난 8일이죠. 장중 한때 31.5%나 폭락해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산유국들이 경제가 지금 악화되니까 저생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그런 합의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간의 감산 협상이 깨지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돌발적인 충격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이 자금난 위기도 겪을 수가 있다면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공장이 중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말이죠, 셧다운이 되다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제품들 공급망이 붕괴되다 보니까 크나큰 지금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제성장 제약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본 전망치 종전에 1.9%에서 0.5%를 인하한 1.4%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하방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고프 교수는요, 이번 위기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경기 침체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 저유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침체된 상태에서 또 인플레가 일어난다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더욱더 크나큰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초대형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금융 외환위기와 내수 위축을 동시에 겪게 되는 더블 충격으로 수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한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국이 말이죠, 100개국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단적인 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이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에너지라든가 식량, 원자재, 부품 등의 수출입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비상계획을 갖추고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비상한 각오로 하루빨리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